1번부터 일단은 81초까지. 2번, 6번. 에? 몇 번? 1, 2, 3, 4. 진짜로? 반도체 기억이 안 나. 1등급 도전 2번. 또 나머지는 할 수 있어. 10번? 7, 8? 7, 8, 9? 오, 반도체 파트는 진짜 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하고 그러면 한 번에 쭉 몰아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역학 파트 페이지로는 132쪽부터 5번, 또 7, 8. 또 있나요? 5번? 9번? 9번. 잠깐 13번? 3번? 아, 여기 3번 이랑 13번. 또 없나요? 4번? 이거 4번? 2번?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유전자 파트 8번 1등급 2번 또 있나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얘기하다가 중간에 더 있으면 얹혀주세요. 그러면 반도체 여기 79쪽부터 한번 쭉 펴볼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어쨌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슬슬 전반적으로 다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파트는 일단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요. 지금 원자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럼 B가 뭐예요? 원자핵이죠. A는 뭐예요?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억. A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맞아요? 들려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니은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아요? 들려요? 틀리죠. 왜냐? 얘들 같은 경우는요. 인력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하죠. 왜냐?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다른 부호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인력이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봐요. A는 B를 끌어당겨요? 안 끌어당겨요? A는 B를 끌어당기죠. 인력이니까. 그와 동시에 B도 A를 끌어당기죠. 그럼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 얘들 같은 경우는 다르고요. 왜냐면 얘들이 서로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자들이 결합한 경우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A가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의 개념을 자유전자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도체는 특징이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는 애죠.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도체는 당연하게도 자유전자가 많은 애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체 자체가 반도체보다는 자유전자가 더 많은 애잖아요. 근데 4번 보시면요. 반도체가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를 때는요. 2번 아니면 4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죠. 왜냐?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자유전자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도체보다 자유전자의 양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번이랑 4번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인 거죠. 그럼 정답을 2번 아니면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2번이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럼 4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전자의 양은 도체보다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애긴 하지만 특정 조건에 조달을 해도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애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종이는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네, 그럼 얘 땡이겠죠. 자, 그리고 고무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그쵸, 땡이죠. 고무 땡이고요. 자, 유리가 지금 뭘까요? 부도체죠. 그러면 얘는 정답이 1번일 수밖에 없죠. 왜냐? 금속이라고 하는 도체를 연결해준 것만 불이 통할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각각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체의 전기적 성질을 통하게끔 하기 위한 애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랑 Q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의 전류계에 연결했고요. 지금 전기적 성질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전류의 세기 자체가 지금 다에서 라로 P에서 Q로 바꾸니까 지금 전류의 세기가 더 강해진 거 보이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도체를 연결했는데 전류가 통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P가 부도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도 사실은 봐봐요. 지금 니은 디귿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거 보여요? 전기전도성 얘기, 자유전자 얘기. 근데 지금 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죠. 얘는 Q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P가 더 크대.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답을 몇 번 아닌 몇 번으로 골라야 될까요? 2, 3으로 골라야 되죠. 근데 보시니까요. 다는 P를 연결했대요. 라는 Q를 연결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더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P인 것 같아요? Q인 것 같아요? Q인 것 같죠?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6번 보시면요. 6번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낮은 까닭을 연결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징이 순수 반도체는 몇 족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요. 14족 원소는 남는 전자나 부족한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비교하시면 쉽죠.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 종류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뭐랑 뭐 있었어요? P형과 N형 있었죠. 자, 그럼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P는 영어로 positive에서 따온 거, N은 negative에서 따온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전자는 플러스 띄어요? 마이너스 띄어요? 마이너스 띄죠. 그럼 전반적으로 negative라는 뜻은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를 더 가진 거예요? 덜 가진 거예요? 더 가진 거죠. 얘는 덜 가진 거예요? 더 가진 거예요? 덜 가진 거죠. 그래서 특징이 N형 반도체는 몇 족 원소로 구성된다 했어요? 15족. P형은 13족. 그럼 결론 얘들은 13족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15족은 전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자유전자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순수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들은 완벽하게 여기 써주세요. 모든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이 남는 전자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족한 전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 양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적은 거죠. 왜냐?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자유전자 양이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서술형 나온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쓰시면 되는 게 결론은 14족 같은 경우는 화학결합과 관련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고로 자유전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불순물을 첨가했는가? 그럼 아니오가 순수 반도체겠죠. 자, 그럼 얘를 따라가는 애들이 원자과 전자를 5개인 원소를 첨가하였는가? 그럼 얘는 P형이에요? N형이에요? 5개면 더 들어갔죠. N형이죠. 그래서 C가 N형. 그리고 얘는 P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보시면요. A는 불순물 반도체, 순수 반도체다. 맞고요. 자, 니은 B는 A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리고 디귿 첨가하는 불순물 원소의 원자과 전자. 그럼 P형은 몇 개예요? 3개죠. 왜냐? 13족 넣었으니까요. 자, C는 우리 방금 설명했죠? 15족입니다. 그럼 몇 개 더 많아요? 2개 더 적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개 더 적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요. 아예 2개라고 해서 틀리게끔 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2개 차이 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직전에 크다 작다를 실수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거 1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틀렸다가 너무 명백한데 2개이다 했을 때도 최종적으로 많은지 적은지를 꼭 봐주셔야 되지만 문제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 가는 다이오드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 볼게요. 가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냐? 뭐를 뭐로 바꿔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나는 회로에서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이 딱 2가지 작용으로 얘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압 증폭. 두 번째는 뭘까요? 스위치죠. 즉, 불 끄고 킬 때. 즉,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제어하는 측면에서 얘들은 스위치 작용까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압 증폭의 역할을 트랜지스터가 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자, 9번 보시면요. 지금 전선과 태양 전지판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기억. 가 내부에서는 도체를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전선 여러분들이 만지면 감전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바깥에 거 만지면 안 되죠? 왜냐? 부도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의 내부에는 도체를 사용한다. 맞아요? 들려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태양전지판에 대한 질문인데 빛을 받으면 전압을 발생시킨대요. 그럼 우리가 태양전지 자체의 특징이 태양이라고 하는 빛에너지를 전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빛을 받으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소재가 있고요. 그게 반도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사실 디귿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와 나에 모두 부도체가 사용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디귿이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부도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전선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안에 빛에너지를 지금 전류가 흐르게끔 바꿔주는 어떤 장치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한 부도체도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감싸고 있는 유리 이런 것들이 부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가 기억 케이스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도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3주기 13족으로서 얘들 같은 경우는 금속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니은 방수 소재의 니켈은 전기 전조도가 낮다. 그럼 우리가 니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 거기서도 했었죠. 우리 니켈 같은 경우는 외핵, 내핵에 풍부했어요? 아니면 지각과 멘틀에 풍부했어요? 외핵, 내핵에 풍부한 금속 성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마도 전기 전도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래서 니켈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땡.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OLED는 반도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 얘들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의 일종으로서 이미 반도체의 종류라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 첨가했을 때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 빈자리가 생기는 걸 나타냈대요. 자, 그럼 가 같은 경우는 몇 쪽 원소를 넣어준 걸까요? 15족을 넣어준 거겠죠. 그럼 15족을 넣어줬다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더 존재하잖아요. 그럼 N형이에요? P형이에요? N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자를 덜 갖는 걸 넣어준 거죠. 그럼 몇 족 원소 넣어준 걸까요? 그쵸. 13족 넣어준 걸 거고요. 얘는 P형이다 라고 쓰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보기가 되게 많아지겠네요. 자, 기억. 가는 N형 반도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니은. B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일단 얘들부터 볼게요. 자, 질문. 전자회로에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건요. 아까 봤었던 다이오드였어요? 트랜지스터였어요? 그쵸. 트랜지스터죠. 자, 그럼 우리가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두 개 연결하는 건 뭐예요? 다이오드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겨요. PN 또는 뭐 NP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그렇다면 얘들은 플러스 극을 연결해줘야 되는 쪽은 P 쪽이었어요? N 쪽이었어요? P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것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몇 개를 결합해줬어요? 3개. 그래서 얘는 결론이 트랜지스터 종류가 2가지였어요. NPN 또는 PNP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정말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복합적으로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2개를 연결해줬다 또는 각각 1개씩 연결해서 총 2개 결합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3개를 결합했다라는 말을 복합적으로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이고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합적으로 연결했다. 그럼 이게 다이오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다이오드는 1개씩 연결했다라고 설명할 거고요. 트랜지스터는 NPN 또는 PNP이기 때문에 3개, 즉 복합적으로 연결했다라는 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여기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N과 P의 차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학교에서도 이거를 사실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기서는 실수 없게끔 복습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물리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리 파트로 넘어가서 132쪽부터 볼게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중간에 더 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바로 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질문하신 게 133쪽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운동량이 같죠? 자, 운동량이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배웠던 게 운동량은 뭐랑 뭐의 곱이에요? 질량과?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자, 그럼 질문. 속도는 방향을 포함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어차피 얘들 보니까 방향이 모두 어때요? 같죠. 그래서 결론은 부호가 다 같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우린 이걸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구하셔야 되는 건 속도의 비죠. 그럼 봐봐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식을 바꿔서 속도는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줬죠. 운동량이 모두 어떻대요? 같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동일한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오면 속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운동량을 속도로 나눠본다면 제가 만약에 운동량을 그냥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이잖아요? 그럼 운동량을 X라고 준다면 얘들에 대해서 속도는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VA 대 VB 대 VC는 지금 운동량 X를 각각의 질량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차피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양변에다가 6을 곱해주시면 6대 3대 2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대 3대 2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혹시 요 보기를 못 보셨다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파트에서는 기본 전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얘들은 되게 수학적인 맥락이에요. 왜냐? 우리가 물리에서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곱하기 뭐는 뭐식이다 라고 식으로 주고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문제를 푸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본 보기를 사실 내가 못 본다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물리 파트 풀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뭐 하나를 못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선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직선상에 정지에 있었대요. 그럼 결론, 정지에 있었다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 질량이 없어서 아니면 속도가 없어서? 그쵸.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본 정제가 처음 운동량은 0이다 라는 거는 일단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나다의 힘으로 각각의 힘을 가했을 때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지금 평균임과 힘을 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왔어요? 그쵸. 충격량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를 곱하면 충격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두 개를 곱해볼게요. 그럼 가는 충격량이 8이죠. 나는 충격량이 10이고요. 다는 충격량이 2밖에 안 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격을 총 가해준 게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이 식은 잘 안 써먹는데 이 식은 써먹으면 좋아요. 결론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충격량 구하기 위한 식은 잘 아시는데 이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처음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충격량에 의해서 나중 운동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충격을 반대 방향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힘을 같은 방향으로 줍니다. 그럼 아마도 제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죠. 왜냐?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던 거를 플러스라고 정의를 해보면요. 얘는 충격량이 같은 방향으로 정해졌거든요. 더해졌거든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저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격량이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다를 때는 이걸 반대부호로 쓰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결론은 아마 제 속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왜냐? 지금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면 어쨌든 플러스 값이 상대적으로 값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충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준지에 따라서 나중 운동량이 결정되지만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이 더해진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어쨌든 결론이 나중 운동량은 얘는 8, 12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요. 모두 질량이 일정한 수레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요.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근데 지금 가나다 모두 질량이 어떻대요? 동일하죠. 그럼 어차피 속도의 비가 곧 나중 운동량의 비가 될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속력이 가장 큰 거 누구예요? 나죠. 제일 작은 거는 다죠. 그 사이가 가다라고 생각해서 나가다 순으로 나가 가장 크다라고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얘들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철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운동장에서 10m/s의 속력으로 굴러오던 축구공이 있었대요. 그럼 이 축구공은 처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축구공이 10m/s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운동량은 뭐랑 뭘 곱해야 돼요? 그쵸? 질량의 속도를 곱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질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디 있어요? 500g. 왜냐? 축구공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가 기본값으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채택하거든요. 얘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0.5kg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처음에 축구공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냐면요. 0.5kg만큼이 10m/s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럼 결론은 5kg/m 나누기 세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기본 전제로 이렇게 쓴다면 사실 지금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방향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지금 제가 임의로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야 라고 썼어요. 자, 근데 지금 공을 발로 찼더니 반대 방향으로 15m/s으로 보내졌대요. 그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축구공이 나중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성철이가 발로 찼기 때문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 15m/s는 처음 운동하고 있었던 방향과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준대요? 부호를 채택해서 마이너스를 써주셔야만 하겠죠. 왜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운동량, 충격량은 모두 지금 방향을 포함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 있냐? 0.5kg에 마이너스 15m/s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7.5kg/m 나누기 세컨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정도로 풀었을 때 뭘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충격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거나 또는 처음과 나중 운동량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됐었죠. 자, 그럼 우리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대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입하실 때는요. 반드시 부호를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7.5잖아요.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5였죠. 그럼 5만큼을 빼주면 마이너스 12.5가 나오죠. 자, 그럼 질문. 문제에서 만약에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부호를 붙여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의 부호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쵸. 왼쪽에 지금 우리 썼죠. 그럼 결론은 얘는 지금 충격을 왼쪽 방향으로 받은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받은 거예요? 그쵸. 왜냐? 부호가 동일한 방향으로 받았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석하면 되는 거는 첫 번째. 충격량의 크기 자체는 12.5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의 단위로 충격량의 단위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 곱하기 S였죠. 그래서 충격량 크기는 12.5 뉴턴 곱하기 세컨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두 번째. 얘는 그럼 충격을 왼쪽 방향으로 받았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받았어요? 왼쪽 방향으로 받은 거죠. 왜냐? 마이너스를 왼쪽에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호를 반대로 달잖아요? 그럼 아마도 플러스 12.5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기억, 축구공이 발에 간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왼쪽이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잠깐만. 축구공이 발에 가한 충격량.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축구공이 발한테 가한 충격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건요. 발이 축구공한테 가한 거죠. 왜냐? 발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찼으니까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축구공이 발에 가한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이게 축구공, 얘가 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축구공, 이게 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발이 축구공한테 가한 충격량 크기는 우리가 방금 구한 것처럼 12.5 뉴턴 곱하기 세컨이고요. 방향은 왼쪽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발이 축구공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125 뉴턴이다. 자, 그럼 얘는 여기 쓸게요. 우리 지금 구한 게 결론적으로 충격량은요, 얘가 12.5라고 구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축구공과 발이 맞닿은 시간이 0.1초래요. 결론은 뭐냐면요, 얘가 힘을 가해준 시간이 0.1초였던 거예요. 그럼 아마도 힘은 얼마나 가해줬을까요? 그쵸, 평균 힘은 125만큼 가해준 거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 해서 틀린 친구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에 대해서 각각의 물체들이 충돌할 때 얘네들이 가해준 충격량은 서로 방향은 반대이고 값은 동일하다라는 걸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얘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볼 때는요, 내가 만약에 여기 파트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기계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요,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요? 뭐랑 뭘 곱해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요, 내가 매 시간 동안 가해준 힘의 총량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게 결론은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서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어떤 걸 의미한다 했어요? 네, 얘가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충격량이 11뉴턴 곱하기 세컨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공이 있었어요. 1kg이었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7m/s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벽에 충돌해서 밑줄 그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올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줬대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얘가 7m/s으로 1kg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그럼 이때 얼마예요? 7kg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이죠. 왜냐?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벽에 충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공이든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하면요, 튕겨 나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나가요? 튕겨 나가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공은 충격량을 받았을 건데 이 충격량이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받은 거죠. 그럼 결론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 운동량이 만약에 7kg 곱하기 m/s이어서 제가 얘를 플러스 9로 정의한다면 충격량의 단위는 구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즉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플러스였으면 벽에 의한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얘를 튕겨 나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충격량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1Nm/s이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린 방금 말한 게 처음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을 구하려면요, 더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처음에서 충격량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그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결론,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kg 곱하기 m/s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요, 약간 여기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해도 돼요? 하는데 해도 되죠. 어차피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값을 가져가되 운동량에서만 단위를 운동량 걸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4kg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이고요.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벽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운동량이 1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리고 니은 벽에 충돌하여 튕겨나온 직후 공의 속력은 충돌하기 직전 속력보다 증가했다. 그럼 봐봐요. 얘는 질량이 1kg으로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럼 지금 보시니까요.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커요?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커요? 그쵸. 그러면 방향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속도가 클까요? 나중에 속도가 클까요? 그쵸. 처음이 크겠죠. 왜냐? 나중에는 4m/s으로 튕겨져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땡. 자, 마지막으로 디귿. 아랫부분의 넓이는 벽으로부터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애매해서 한 문제만 풀고 딱 마무리할게요 오늘. 자, 135쪽에 3번 문제 볼까요? 2번은 여러분들 완자에서도 한번 푼 것 같아서 3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볼 때 항상 잘 봐야 돼요. X축이 시간, Y축이 운동량이에요. 자, 그럼 기억. 0초에서 4초간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N/s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게 얘가 0초가 처음인 거고요. 4초일 때가 최종 나중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0초에서 받은 충격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4초까지의 운동량이 변화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0초일 때 A 운동량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4초일 때 A 운동량 얼마예요? 그쵸. 2kg/m 나누기 세컨이죠. 그럼 결론 얘는 충격량의 크기가 어쨌든 뭐 얘네들에 대해서 방향 고려하지 않고 2kg/m/s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게 곧 충격량과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격량이 되려면 단위를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2N 곱하기 세컨으로서 기억이 적절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니은 4초일 때 물체 A의 속력은 0.5m/s이다. 그러면 A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운동량이 지금 2kg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이에요. 근데 질량이 2kg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1m/s이죠. 그래서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답으로 1번 아니면 3번 골라야 되죠? 근데 디귿 봐봐요. 디귿은 너무 쉬워요. 자, 질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F는 뭐 곱하기 뭐였어요? MA였죠. 이 A가 뭐였어요? 가속도였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수학적으로 A가 0이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성 빼고는 어차피 물리 그 앞에 중력 파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꼭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등가속도예요? 등속 직선이에요? 네,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애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B를 봐봐요. B를 봤더니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차피 질량도 변화하지 않죠. 그 말인즉슨 운동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 쓸게요. B는 그래서 등속 직선하는 물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등속 직선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가 없죠. 그 말인즉슨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초에 B에 작용하는 힘이 0이죠. 근데 A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과감하게 무조건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 이거까지 나온다면 A가 힘이 마이너스일 텐데 마이너스 힘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좀 약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는 진도가 다 끝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들 앞으로 계속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클리닉도 좀 잡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숙제는요. 우리가 그 중단원 마무리는 제가 아직 숙제로 안 드렸거든요. 중단원 마무리. 안 줬던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오늘 우리 푼 거 있죠? 여기서 중단원 마무리에서 한 명이 톡
톡방에 아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얘 숙제는 여기 115쪽부터 있죠. 115쪽부터 오늘 진도 나간 것까지만 딱 할게요. 그래서 119쪽에 22번부터 26번, 이부터 어디라고 했는데? 119쪽에 22번부터 26번, 그리고 뒤에 중단원 마무리해서 요거는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이거 안 풀려있는 친구 있으면 얘도 풀어오시고요. 이거 고난도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안 풀려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안 한 친구들은 꼭 다 해오세요. 그래서 181쪽에 10번부터 19번까지랑 그리고 183쪽에 3번, 4번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풀이를 안 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풀어봤으니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219쪽에 18번부터 24번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